실제 분양계약 당사자는 신탁회사인 사안에서 분양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법률 효과가 신탁회사에게 승계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실제 행위자와 계약상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분리가 된 경우에도 해제 사유가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건분법이라고도 하죠. 줄여서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가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일은 건분법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문의가 늘어서 이에 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건분법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건분법 제10조는 분양신고 의무 위반, 분양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실무상 분양계약서에는 보통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건분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분법 시행령 10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판례, 최근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례를 하나 분석해보면 사실관계 먼저 말씀드려보면 분양사업자가 분양승인 수리 통보를 받기 전에 분양 광고를 하고 분양받을 예약자를 모집해서 건분법 5조 및 6조를 위반한 사례에서 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건분법 10조의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결과는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대법원 최근에 2025년 7월 3일째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분양계약서상의 해제 조항은 법정 해제권이 아닌 특유의 약정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채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다른 채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건축물 분양법 위반이라는 그 사유 하나만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신탁사, 분양계약자 또는 매도자라고도 하죠. 계약서상 신탁자가 아닌 시행사, 위탁자 또는 분양사업자라고도 합니다. 그 시행사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들 있곤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있어 왔어요. 어떻게 논란이 있어 왔냐면 기존의 하급심 판결내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건분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실제 분양계약 당사자는 신탁회사인 사안에서 분양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법률 효과가 신탁회사에게 승계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실제 행위자와 계약상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분리가 된 경우에도 해제 사유가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탁자의 법 위반도 해제 사유로 인정이 된다라고 판시를 한 것이죠. 신탁자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처벌받았으면 그 책임을 신탁사가 함께 져야 한다라는 판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처벌의 확정성 요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단순 고발이나 수사 진행만으로는 해제 사유가 되지가 않고 실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두 번째,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해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주의점으로는 수분양자는 형사처벌의 확정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해제의 시기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약정 해제 사유 해석 범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9조 1항 11호 해제 사유와 관련해서 분양계약서 에는 다음과 같은 해제 사유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법 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 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른 해제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제 사유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의 점을 종합해서 보면 실무상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약서 작성 시에 다음을 주의해야 돼요. 첫째, 분양사업자의 정확한 특정이 필요하다. 둘째, 해제 사유 조항의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셋째,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책임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해제권 행사 시에는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형사처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적법한 해제 통지의 방법을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분양대금의 반환과 함께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건분법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 문제, 처벌의 확장성, 약정조항의 해석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면담은 당신의 시간과 비용 손실을 크게 막아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유익한 많은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